숙보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6일간 황금 연휴.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거북이 싱랄라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6일간 황금 연휴였습니다. 추석 연휴가 9월 28일 목요일, 29일 금요일, 30일 토요일, 3일에다가 일요일까지 나흘간 휴일이었는데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고 10월 3일은 개천절이라 또 쉬면서 총 6일간의 황금 연휴가 생겼습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서 숙박 할인 쿠폰도 풀고 연휴 기간에 통행료도 면제가 되면서 명절을 보내고 쉴 때 더 쉬고 여행도 즐기고 관광도 하면서 내수진작 효과를 바라는 건데 6일이 긴 것 같지만 명절에 고향 내려가서 가족들 만나고 남은 시간에 휴식도 하고 일정 쪼개서 여행까지 하고 그러면 빠듯해요. 또 시간을 잘 활용해야죠. 게임 이벤트 길게 하겠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러네요. 예, 명절 땐 또 게임 이벤트들을 하죠. 예, 이때 좀 좋은 카드들 받으셨으면 좋겠고 아직 멀었지만 자 추석 연휴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6일간의 연휴를 어떻게 보내실지 미리미리 계획 세우시고 참고로 베테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생방송에 잡혀 있고 새로 지정된 공휴일 2일도 개천절 3일도 생방송을 합니다. 살짝 스포해드리면 이미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그때는 아시안 게임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없습니다. 스페셜 DJ가 진행을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아시안 게임 기간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 황금 연휴건 뭐건 그냥 하루 종일이랍니다. 예, 추석 연휴 기간에 아시안 게임 SBS로 많이 봐주세요. 자, 오늘은 영화 얘기를 깊고 진하게 나누는 찐해타운 하는 날입니다. 이종범 작가와 영화 부당거래로 8월의 마지막 날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영화 의견 보내고 싶은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혹은 고릴라로 의견 보내주세요. 유튜브 에라우 채널 혹은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일을 벌이는 남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요즘 땡튜브 멤버십에서 네. 작법서 낭독하는 코너를 하신다고요? 아, 네. 그 웹툰 작가님들이 작법서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안 보거든요. 네네. 되게 어렵고 복잡한 책이니까 그거를 읽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출판사 한 곳 한 곳 다 연락해가지고 낭독 허가를 받아서 낭독을 해드리고 있죠. 수요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되게 작은 채널이기 때문에요. 네. 웹툰 작가들과 지망생들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수요를 위해서 하는 건 저에겐 맞지 않습니다. 수요 없는 공급이 될까 봐. 아니, 적절한 수요에 적절한 공급이죠. 아, 그래요? 뭐라도 하자주의니까 저는 놀아서 뭐 합니까? 이거 미국 계정이죠? 아니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아니죠. 멤버십 가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작은 채널 치고는 꽤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신데 어허. 아무래도 이제 워낙 만화에 대해서 배우기 좀 어려운 곳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지방 네네. 멀리 계신다거나 그런 분들은 제 채널을 틀어놓고 작업도 하고 잘 때도 틀어놓고 이러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일종의 재능 기부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네네. 재밌어요, 은근히. 그리고 SNS 보니까 내 최애 캐릭터의 매력은 이런 댓글을 받고 있던데 무슨 일 벌이려고 하는 겁니까? 무슨 꽁꽁이에요? 작법서 여러분 책 계약은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작법서 계약된 게 하나 있는데 네. 아직도 아직도 그 내용을 고민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 사람들 과연 어떻게 생각하나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제가 받고 있어요. 댓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군요. 멤버십은 어떻게 달러로 받나요? 원화로 받나요? 달러 아닌가요? 달러요? 아직 야, 안 들어왔어요. 역시 달러로 받네. 이거는 땡튜브의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제 하다 여기까지 가나요? 이거 땡 달러네 역시.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다음 주에 어디 가세요? 아니요. 다음 주에 저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 다른 더 중요한 분이 오시나 보죠. 그게 아닐까요? 아이돌한테 밀렸다. 일단 더 귀한 분이 오시면 가장 먼저 목요일 빼기 때문에. 왜 밀렸는지 아세요? 왜죠? 다른 코너들이 밀릴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이종범 작가가 밀렸다.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 중 최악체였다? 아니요. 아니 이거 뭐예요? 그거 아닙니다. 뭐예요? 누구 맘대로 털동진의 한 줄 평을 오늘부터 빼버린 거예요. 제가 예. 한 줄 평 때문에 막 골머리를 썩는 거를 조 작가님이 보셨나 봐요. 약간 미안했는지 예. 쓱 물어보더라고요. 어. 대장님 제가 없이 일단 빼볼까?
전 허락한 적이 없는데. 우리끼리 작당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걸 뺐다. 하지만 또 보내 사면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요. 가끔 가다가 한 줄평 뭐 그럴싸한 거 떠오르면 들고 올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듣는다고 하신 분 있고. 아 리빙 포인트보다 빨리 저는 여러분 누구 도망가겠습니다. 맘대로 뭔 소리 타임을 빼냐고. 또분의 삶과 뭔 소리 타임 때문에 사실 이거 듣는 건데. 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그럼 두 줄평으로 하자 앞으로. 아 무슨 소리예요? 예. 이말년은 매주 징징대도 안 빼줬는데 왜 빼주는 거냐고. 아, 이제 유해진 거죠. 대장님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사람이 유해진 겁니다. 베리 이제 뒷방 늙은이 됐다. 아니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찐해타운 코너 설명해 주시죠. 네, 매주 한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 명장면 이런 영화 TMI 토크를 나누는 시간이고요. 찐해타운과 함께하면 이 영화 보신 분 있어도 재미있게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은 역시 네. 부당거래네요. 아 2010년에 개봉한 영화죠. 부당거래. 2010년에 개봉했는데 아직도 10여 년 동안 저는 다시 보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계속 보다가 오늘도 이것 때문에 이제 어제 그저께 한번 다시 봤거든요. 예. 지금 봐도 뭐 전혀 빗바르지 않는다. 사실 이분은 이제 한 달이 건너 아는 감독님이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어허. 소개받아가지고 찐해타운을 위해서 감독님 본인에게 좀 여쭤볼까 하다가 너무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거는 엄두를 못 내고 저도 제 주변에 제 만화를 위해서 만났던 경찰 취재원들 분께 네네. 오늘 찐해타운을 위해서 되게 많이 여쭤봤어요. 어. 엄청 여쭤봤습니다. 디테일에 대해서. 야, 디테일 또 취재하고 오셨다. 현직 프로파일러, 현직 강력계 형사분들 많이 알거든요. 저도 오. 그 취재원 오늘 다 같이 이렇게 보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어허. 재밌는 게 많습니다.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감독님은 천재 감독이라고 불렸죠. 데뷔 때부터 이 류승환 감독님의 7번째 장편 영화로 류승환의 최고작. 그 류승환 감독님이 만드신 그 외유내강 영화사의 반등이라고 불리는 영화입니다. 류승환 감독님의 친동생으로 유명한 류승범, 황정민, 유해진, 나중에 훗날에 천만 배우가 될 마동석님께서 좀 벌크업 덜 된 상태로 아주 쟁쟁한 배우들이 나오시죠. 네네. 그 줄거리 얘기하기 전에 여기서 말씀드리면 네. 류승환 감독님 그 인터뷰에서 제일 웃긴 게 그거였어요. 네. 아, 이 영화 쓰는데 정말 그 장유 검사 역으로 완전 그 땡아치라 그러죠. 완전 땡아치 같은 배우가 필요했다. 누구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집에 퇴근해서 왔더니 완전 땡아치가 하나 누워 있더라. 그게 동생이었습니다. 그쵸. 바로 줄거리입니다. 주양 검사. 그죠, 주양 검사. 네. 줄거리입니다.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찰청은 연줄이 없어서 성공에 목말라 있는 광역수사대 에이스 최철기를 이용해서 이분이 황정민 배우죠. 가짜 범인인 배우를 만들어서 이 사건을 종결짓고자 하고요. 최철기는 자신의 스폰서인 깡패 출신 해동건설 회장 장석구를 시켜서 이분이 유해진입니다. 이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한편 부동산업계의 큰 손인 태경그룹 회장 김양수, 이분이 조영진 배우님인데 김양수로부터 스폰을 받고 있는 검사, 이분이 이제 주양 검사입니다. 류승범 배우죠. 네네. 이 주양은 최철기가 입찰 비리 건으로 김 회장을 구속시켰다는 사실에 분개하면서 이제 류승범과 황정민의 악연이 시작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 주양 검사는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가짜 배우였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걸로 최철기를 압박해 들어가고요. 최철기는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한 장석구를 압박해 들어가고요. 장석구는 그런 최철기를 협박하고요. 이런 식으로 물고 물리는 가위바위보 끝에 결국 사지에 몰린 최철기는 주양 검사에게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요. 대신 장석구를 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큰 비극이 하나 터지면서 결국 두 사람은 최악의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우 한 명 빠졌네요. 이성민 배우. 이성은 배우가 나오죠. 우리 주양이 어디냐? 우리 식구제, 우리 식구 맞제. 뭐 먹었냐? 복지를 먹고 왔습니다. 선배는 여기 구내식당에서 먹었는데 너 아주 경기 좋다. 거기서 또 먹는 얘기만 했네요. 부장 되게 순식간에 몰입하시네요. 그렇죠. 약간 복지리 먹었습니다. 그 분야로 연기하시면 메소드 하실 것 같아요. 네. 부장 검사로 나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영화거든요. 근데도 275만 명. 네네. 굉장한 스코어입니다. 그 평론가의 평도 좋았고 관객의 평도 좋았고 맞죠. 사실 이 영화를 일컬어서 이동진 배우가 했던 평이 전 되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라고 하시죠? 류승환의 도전장이었나요? 뭐 그럴 거예요. 약간 이렇게 한 봐라.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출사표 이런 느낌으로 별 4개를 주셨죠. 그렇죠. 자, 일단은 이게 그 사실은 되게 잔인하거나 선정적이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수위 때문에 영화가 청불이 뜬 게 아니에요. 그게 좀 놀라워요. 근데 좀 잔인하긴 해요. 초반에 조금 나오죠. 총 맞는 장면 그죠, 같은 건 저는 스킵하고 봅니다. 생각보다 거기도 이렇게 그
오프닝 타이틀로 가려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 청불은 너무한데 싶을 정도로 수위가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많은 분들이 이게 왜 청불이야라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사회 지도층이 국민을 상대로 조작한다. 이런 줄거리 자체가 약간 청불 등급의 이유가 됐다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약간 어떤 분들은 이게 이거 실제 실화 모티브 아니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감독과 각본가는 아니다 이거 수수 창작물이다라고 밝혔고요. 일단 류승환 감독님은 아시겠지만 굉장한 액션 키드잖아요. 네네. 그 데뷔작부터 다찌마와리 그것부터 네. 해서 굉장한 액션 키 짝패 딱 액션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큰 분인데 그분 영화 중에서 가장 액션이 없어요. 스토리하고 연출 가지고 승부를 거의 봤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2011년도에 이제 32회 청룡 영화상에서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배텐도 청불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모로요. 예.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고. 네. 아무튼 이게 좀 뭔가 그 이상한 느낌을 주는 장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있어요. 말씀대로. 서늘해지죠. 뒤에 이제 그쵸. 황정민 씨가 이제 또 부하들에게 이렇게 또 처형당하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경찰인데. 예. 되게 마동석 놀랐어요. 씨의 또 그 장면. 그 황정민에 대한 그죠, 그런 그죠, 것도 그죠. 있고 맞아요. 또 그 중간에 그 배우를 쓰는 근데 그 가족들 네네네. 뭐 그 고문하는 장면 뭐 이런 아. 것들 보면은 약간 좀 눈살이 굉장히 찌푸려지는 불편하죠. 약간 예.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예. 저도 그런 걸 좀 넘기고 봐요. 약간 네. 뭔가 잔인한 장면 아닌데 잔인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예. 불편함만 가지고 보면 굉장한 수위의 불편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사실 근데 저는 이 영화에 그 각본을 쓰신 분 시나리오 작가님을 되게 좋아해요. 네네. 박훈정님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거 쓰셨냐면 악마를 보았다 하고 그렇죠. 신세계를 쓰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신세계 이전에 이게 나왔는데 아하. 사실 근데 류승환 감독님이 처음에 이 각본을 받았을 때는 이미 굉장히 여러 차례 각색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박훈정 시나리오 작가님의 큰 줄기만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유명한 명문들이 있습니다. 명대사.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이런 명대사. 이런 펀치라인들이 다 네네. 이제 류승환 감독이 뒤에 쓴 거거든요. 네네. 근데 류승환 감독님이 어떻게 대인배인 게 박훈정 작가가 그 당시에 좀 힘든 시기였대요. 시나리오 작가로서 능력은 있는데 잘 대우가 크게 아직 안 좋을 때 일부러 류승환 감독이 이거 박훈정이 쓴 거다 이러면서 일부러 막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오. 그 뒤에 이제 신세계가 떴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게 다 밝혀졌죠. 아 이거 류승환도 굉장히 많은 손을 댔구나. 그랬습니다. 둘리에서 막 그렇죠. 예. 보면은 류승환 감독님께서 감독들 사이에 인싸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영화에 그 영화 감독 카메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건 이따가 명장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뭐 그 2014년도에 이런 네. 얘기도 뒷얘기도 있어요. 전국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경찰 교육원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경찰들이 제일 싫어하는 영화가 뭐냐? 부당거래가 최악의 경찰 영화로 1위가 됐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경찰 광역 수사대장 최철기가 검사 주양 앞에서 속옷만 입고 무릎 꿇고 비는 장면이 싫다. 그게 되게 그 요정에서 그죠. 요정에서 그 술 이제 받아 먹고 예, 그저 발로 뻥 차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저 무례를 범했습니다. 그죠. 네. 그 장면. 그것 때문에 네. 예. 그러게 일을 좀 쉽게 하지. 일을 쉽게 하지 그러죠. 그러면서 술 한잔 합시다.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그죠. 꼬리를 내리는 장면. 술 한잔 하면서 얘기 좀 합시다. 네. 그죠. 이게 실제로 그 황정민 배우, 류승범 배우가 실제 친분이 굉장히 깊거든요. 그래서 촬영장의 케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애드립도 많이 나오고 아하. 에너지가 굉장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예. 그리고 약간 재밌었던 거 천호진 배우님이 선한 역이 아닌 굉장히 드문 영화입니다. 그거 예. 아시나요? 천호진 배우가 어떤 면에서 봐도 이거 약간 좀 이상한데 아예 그쵸. 악당 쪽인데라는 영화가 되게 드물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천호진 배우가 간만에 그런 역할로 나왔죠. 천호진 배우도 또 그 나오시고 천호진 배우가 초반에 아주 맛있게 소맥을 말아드시죠. 그 장면 제가 또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아, 저도 그거 받아 먹어봤거든요. 제 취재원들에게. 그거 어떻게 마시는 거예요? 제가 좀 마셔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 이따가 거품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명장면에 있는데 지금 말씀드려요? 켜지고 마지막에 한번 기름을 빼고, 빼죠. 한번 푹 빼고. 그죠. 그리고 그 장면. 고전에 그 아시죠? 그 오징어 게임의 곽자형 배우. 아, 그죠. 싫은데? 맞아요. 저희 베텐에도 한번 오셨는데. 그죠. 나오셨죠. 예, 거기에 경찰관 중에 한 분은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잠깐 천호진 배우 때문에 쫓겨나 있다가 네네네. 들어오면서 뭐야 이러면서 투다 들어오시는. 그러면서 들어오죠. 예. 네네네.
그 부분 말씀드려요? 그 명장면. 아니. 자 그러면 가볼까요? 청취자들이 보내신 부당거래 명장면 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유현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최철기가 장석구의 회사인 해동건설 압수수색 장면이 있는데요. 황정민이 유해진 배우가 간 거죠. 볼을 잡아당기면서 와 많이 늘어지네 이거 하는 장면이 재밌었어요. 최철기 반장 매제에게 용돈을 챙겨주는 장석구와 장석구의 볼을 잡고 흔드는 최철기 둘의 관계성이 보이는 장면이라 좋았습니다. 원래는 그 장석구 유해진 배우의 볼만 잡으려고 그랬는데 이 황정민 배우가 촬영 중에 딱 잡았더니 생각보다 볼이 되게 딱딱했대요. 네네. 그래가지고 잘 안 잡혀가지고 입안까지 손가락을 넣어서 잡게 됐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른 엄지 손가락 살짝 들어갔구나. 엄지가 입안에 들어가 있죠. 현장에서 이제 이게 안 잡혀 이러면서 그렇죠. 유해진 배우가 그렇게 늘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 굉장히 생각보다 이게 그 단단한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 유해진 배우가 부하 직원 뺨 때리는 장면이 이게 현장에서 애드립 비슷하게 추가된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이게 마지막 장면하고 약간 호응을 이루는 게 좋아가지고 놔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안경 날아가잖아요. 그죠. 뺨 때릴 때 네네. 제대로 맞거든요. 그죠. 이게 그 내부자들에서 네네. 이경영 씨가 사우나에서 뺨 때리는 장면이랑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그렇죠. 찰지게 맞거든요. 맞습니다. 제대로 맞죠. 예. 상체가 돌아갑니다. 허리를 써요 보면은 이거 연기가 아닌데 허리를 돌리면 제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긴장 좀 상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나온 거죠. 예. 다음은요. 김현호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최철기가 잡아넣은 태경그룹 김양수 회장이 주양검사의 스폰서였죠. 네네. 세금은 잘 내라라는 주양에게 세금 낼 거 다 내면 고생하시는 우리 검사님 양복은 누가 챙기나 하면서 골프 치는 신용을 하죠. 왠지 있을 법한 상황과 내용이라서 굉장히 몰입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부분들 딱 이제 어떤 그 기생관계, 공생관계가 딱 보이는 장면이죠. 네네. 네. 태경그룹 이 회장이 계속해서 네. 뭔가 흑막 역할을 하는 느낌이죠. 그죠. 주양검사의 뒷배가 되고. 그죠. 여기 이제 취조실에서 하는 얘기죠. 여기서. 네.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 화면을 꺼버리죠. 그렇죠. 네. 그리고요. 하나만 더. 그다음 하나 더 할까요? 네. 황정욱님께서요. 주양이 자기 스폰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검사실 수사관들에게 최철기의 뒤를 조사하라고 시키는데요. 경찰들이 불편해한다라는 우리 공만식 수사관의 말을 듣고 경찰에 불쾌하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네.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어 하더니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라는 명대사를 날리죠. 네. 공수사관이 최철기 반장 뒤도 밟고 아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류승범 배우가 자기 형 류승환 감독의 어떤 말투를 굉장히 잘 흉내내서 만든 대사입니다. 그래요? 예, 실제로 류승환 감독이 내가 그 영화 하지 말았어야 됐어. 내가 잘못했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그래요? 형 흉내를 많이 냅니다 이 영화에서. 그래서 자연스럽구나.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정만식 배우가 네네. 몇 안 되는 정말 약하게 나오는 영화죠. 완전 그 알파카처럼 나오잖아요. 초식동물로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약한 역을 거의 맡지 않는 배우인데. 보통은 중간 보스거든요.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이 타이밍에 김호영의 호이쇼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영화로 토크를 짜내는 찐해타운을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영화 부당거래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부당거래 명장면 얘기 계속해볼까요? 네, 김혜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비리경찰 황정민, 정의로운 마동석, 고위직 경찰 천호진은 잘 어울리는데요. 실력은 좋지만 경찰대 출신, 경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후배에게 승진해서 밀리는 황정민, 최철기와 선배한테 혼나는 그 홀쭉한 마동석이 너무 생소했어요. 그리고 이 폭탄주 많은 장면 보면 굉장히 폭탄주가 마시고 싶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장면이죠. 예. 이게 실제로 그 감독님이 광수대 반장님 인터뷰 취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광수대 반장님이 바로 막 말아주셨대요. 이렇게 맥주 칙 해가지고. 예. 근데 그 장면을 이제 해외 관객들이 영화제에서 그 장면 보면서 막 이렇게 환호하고 박수를 막 쳤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경찰 취재원들 취재할 때 있죠. 예. 마지막 시즌 때문에 그때도 저에게 말아주셨거든요. 어.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생각보다 이게 배려하는 의미가 있어요. 왜요? 되게 비주얼은 세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만들면 되게 크림처럼 넘어가는데 들어가는 술이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맨날 밤새고 술을 많이 먹는 형사들끼리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술 적게 주는 의미래요. 그게 좀. 실제로 보면 굉장히 술이 덜 취합니다. 아니 밑에 깔려있는 소주는 그러면 셀 거 아니에요? 비율은? 평소에는 그 소주를 엄청 마시는 거죠. 훨씬 많이 마시는 거죠. 그렇게 먹는 게 실제로 근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고생한
후배들한테 이렇게 말아주는 게 술이 좀 덜 들어간 술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 뭐라 그럴까 덜 취한다 그러더라고요. 비율이 안 좋은 텐데. 아 뭐 본인들이 그렇다는데 어떡합니까?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아 본인들이 그렇다는데 어떡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게 배려의 의미가 있대요. 아니 어쨌든 이게 무슨 맛일까 너무 궁금하고. 네. 아 되게 크림이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예. 약간 이렇게 처음에 솜사탕 마시는 것처럼 어허. 입술에 묻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들 평소에 어떻게 드시는지 아세요? 저도 한번 따라가봤거든요. 뒤풀이에 그냥 이 맥주 컵에 소주 그냥 뭐 절반 5분의 4 그렇죠. 채워서 그냥 먹어요. 그냥 꼴꼴꼴꼴꼴꼴 해가지고 예, 예. 컵으로 드시죠. 그래서 이렇게 준다는 건 훨씬 적게 예. 먹는 거죠. 그 양을 다 아무튼 거품으로 채우니까. 네네. 근데 어쨌든 천호진 배우가 들이받긴 뭘 들이받아 하고 그래서 들어오죠. 등장하신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딱 와가지고 칙 한 다음에 한 번 픽 하고 거품 빼는 거는 그 장면. 계속 넘칠까봐 그러는 건가요? 그죠. 그대로 놔두면 쫙 올라가지고 넘쳐요. 그래서 한번 빼주면 그게 안 넘치고. 아. 왜냐면 이게 천호진 배우가 네가 나랑 한 15년 됐나 이러죠. 예. 그 일선 그 강력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현장에서 굴렀다. 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설정이죠. 나도 같이 오래 뛰었어 너랑 이런 느낌인 거죠. 예. 그러면서 참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꼴깍꼴깍 드신다면 그런데 너랑 아주 또 불편해. 그러니까요. 예. 이 먹방에서 할 것도 없어가지고 이 장면이 은근히 얘기할 거리가 있네요. 아하, 요거 참. 사실 이 영화의 대부분의 장소가 외부는 뭐 예. 술집, 외부 이런 데 거의 다 현장에서 로케이션을 했는데 검찰이나 경찰과 관련된 내부 장소 거의 다 세트장이거든요. 네네. 즉 요 장면, 요 외부 작은 가게는 굉장히 조명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좁아가지고 결국은 형광등 3개 달아놓고 찍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대요 감독님이. 이거 돼지 식당인가? 그렇게 저 이름 기억하는데. 그럴 거예요, 맞을 거예요. 예. 그럼 이 세트예요? 아니에요. 여기 그러니까 외부는 거의 다 실제 현장이라고요. 로케이션. 근데 거기 이제 굉장히 많은 조명이 못 들어가가지고 되게 네네. 힘들게 찍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요. 만수르님께서 가짜 범인을 만들어내라는 천호진 강정식의 제안을 받아들인 최철기는 수사 과정에서 죽은 용의자와 차량, 기타 증거물들을 대신 없애는데요. 그리고 미용실을 하는 여동생이 찾아가서 밥을 얻어먹는데 임신한 여동생의 형편이 썩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네. 최철기가 왜 그렇게 승진과 연줄에 연연하는지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 이 또 삼겹살 먹방신이죠. 그죠. 지글지글. 아, 밥 먹는데 좀 이런 장면. 예. 사실은 이게 원래는 순서가 이동석의 가족, 그러니까 그 배우죠, 배우. 가짜로 그 범인이 된 이동석의 그 가족이 옥상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삼겹살을 사서 그 여동생한테 간다. 이런 설정으로 찍은 건데 순서가 반대로 나왔어요, 편집에서. 그래서 그 맥락이 사라진 거예요. 네네. 요때 이제 그 폐차한 차, 요게 실제로 류승범 배우가 50만 원 주고 사서 타고 다니던 그 중고차거든요. 네네. 근데 이 영화에서 폐차 처리비를 받고 이 영화에 쓰라고 내줬다 그럽니다. 아. 그래서 이 감독님이 실제로 폐차하는데 마치 영화 원리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네모 반듯한 주사위 모양으로 우그러뜨리는 곳이 되게 드물대요. 근데 그 비주얼을 원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을 뒤져가지고 굉장히 남쪽에 거기서 찾아가지고 거기서 가셨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드문 곳이라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류승범 배우가 50만 원 주고 실제 타던 50만 원. 중고차. 네, 그렇죠. 어차피 폐차할 거 영화에 쓰고 폐차비 나 줘라. 그래가지고 형제가 딜을 해서 영화에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예. 그리고 이 최철기의 매제로 나온 분이 송세병님이시죠. 송세병님 방자전 같이 찍은 다음에 이제 류승범 배우가 추천해가지고 왔는데 요 송세벽 배우가 노래방에서 막 놀잖아요. 그 네네. 장석구에 돈 받아가지고 네네. 이때 나온 모든 주변에 있는 인물들은 황정민 배우의 뮤지컬 동료들입니다. 그냥 그대로 후배들 불러가지고 예. 여기서 노는 걸 그냥 찍었대요. 정말 오. 신나게 그냥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놀고 그거 그냥 찍었다 그럽니다. 뮤지컬 동료들이면 학전 출신인가? 그런가 봐요. 송세혁 배우도 이때 너 왜 분위기를 깨냐? 너무 웃기지 않아요 거기? 많이 안 썼어요. 형님 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송세벽 배우는 예. 대사 하나를 봐도 송세벽이에요. 대단하죠. 대단한 배우입니다. 예. 아무튼 이 삼겹살 먹방 씬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습니다. 옆에 정말 삼겹살에 꼭 필요한 집에서 먹는 그죠. 쌈장. 네모난 플라스틱 빠각하고 여는 그죠. 그 김치랑 그죠. 예. 진짜 뭐 집에서 집밥으로 삼겹살을 급하게 저기도 있네요. 꺼낸 것 같은 느낌. 오첩 반상으로. 예. 깻잎을 이렇게 딱 깻잎. 열고 예. 잘 익은 배추김치도 있고. 밥이랑 진짜 맛있게 드셨어요 또.
예. 근데 먹다가 뛰쳐나가는 게 저는 진짜 화났구나. 정말 그죠. 저 삼겹살과 저 따뜻한 밥을 놔두고 깻잎과 김치를 놔두고 뛰어나간다는 건 집에 뭐 돈가 진짜 그죠? 매제한테 진짜 화났구나. 화가 완전 난 거예요. 집에 뭐 돈 가져온 거 없어? 물어보고 다음 장면이 뛰쳐나가는 장면이죠. 자, 다음은요. 전용진님께서 최철기는 수많은 용의자들 중에서 이동석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장석구 유해진을 찾아가는데요. 거기서 니네 법 안 지키는 놈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 하니까 장석구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린 목숨 걸고 하잖아 하는데 뭔가 위험한 냄새가 탁 나지 않나요? 우린 목숨 걸고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장석구도 마사지샵에서 다른 회장들에게 이 출신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데 최철기가 오마주 당하더라고요. 예. 둘 다 약간 무시당하는 입장인 거죠. 참고로 이 둘이서 얘기하는 이 장석구의 그 빌딩 33층 빌딩 거기가 어디냐면 그 교보타워 교보 빌딩이거든요. 저 멀리 청와대가 걸려요. 그렇죠. 청와대가 걸리면 촬영할 때 항상 경찰 입회하고 찍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10시엔 무조건 철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힘들게 찍었대요. 여기를 그냥 찍으려고 어떻게든. 그렇죠. 여기가 이제 그 광화문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그 유해진 배우는 뭐 연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이때부터 여기서 담배를 살짝 그 옆으로 물고 네네네. 우린 목숨 걸고 하잖아. 이 맛깔스러워요. 그러니까 그죠. 별거 아닌 대사도 명대사처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음소거를 해놓고 보는 게 그 실제로 감독들이 예. 배우를 고를 때 되게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아. 음소거를 해놓고 이게 보면서 물론 음소거하면 발성, 딕션은 안 들리지만 얼굴만 보면서 대사가 들리나? 느껴지나? 이거를 보고 그 배우를 그 마음속에서 캐스팅하는 감독님들이 꽤 계세요. 아하. 참고로 여기서 이제 그 50견이 와가지고 마사지 받으러 온 사장님이 이준익 감독님이 깜짝 출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독 카메오가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네네. 국선 변호사로 나온 분. 이분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분? 30만 원 받아요. 30만 원. 그분. 예. 그분이 내부자들의 영화 감독으로 나온 그분. 그분이 황병국 감독님이십니다. 나의 결혼 원정기라고 단역 배우를 진짜 훨씬 많이 하시는 연출보다 그분이시고 부검의 있죠. 마지막 순간에 진검 밝혀내는 부검의. 네. 그분이 이경미 감독.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감독님이시거든요. 여자분. 네, 미스홍당무하고 예. 비밀은 없다. 그러니까 감독님들이 되게 많이 나오신 거 보니까 류승환 감독님이 꽤 감독계에서 인싸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30만 원. 이분은 또 거기도 나오셨죠? 베테랑. 거기도 나오셨죠. 예. 많이 나오세요. 그렇죠. 교도관 너무 웃겼어요 여기. 자, 다음요. 솔티 캐러멜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장석구는 이동석을 가짜 범인으로 만들기로 결심하고 그를 쓰레기 소각장에 데려가서 협박하죠. 이때 유해진님 욕 연기랑 알리바이 영어로 써봐 하는 멘트가 너무 찰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쓰레기 소각 장면이 되게 리얼하다 했더니 실제 진짜 쓰레기 소각장에서 촬영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쓰레기 소각장이 부산에 있는 곳인데 네네. 직원들도 거의 안 들어가려고 하는 곳입니다. 왜 냄새하고 가스 진짜 심했대요. 그렇죠. 그 스태프분들 메이킹 필름을 보면 스태프들이 여기서 막 그 헛구역질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유해진 배우가 이 장면 촬영하는 동안 한 번도 그 장소를 안 나갔대요. 이야. 근데 뒤쪽에 가면은 유해진 배우가 얼굴이 막 부어요, 실제로. 그게 이 가스 때문에 유독해가지고 붓는 건데 아예 한 번도 쉬는 시간에도 안 나가고 계속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되게 프로페셔널이죠. 이건 근데 위험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해진 배우가 약간 이 촬영장에서 너무 진지한 게 있으니까 되게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니 이게 그러니까 그냥 냄새 나는 거를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네네네. 이건 진짜 인체가 견디기 힘든 걸 수도 있는 건데. 배우 그 대사 중에 야 냄새 난다 빨리 끝내자 이 장면이 애드립이 아니었을까? 본심이 묻어난 애드립이 아니었을까? 그러네요, 진짜 실제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유해진 배우님의 어떤 메이킹 필름 뒷얘기 인터뷰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들을 때마다 까두까두 미담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요. 4798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김 회장하고 주양이 골프를 치는데 장석구 부하가 칼로 김 회장을 찌르고 사라지죠. 주양이 허둥지둥하더니 골프카트를 혼자 타고 도망가는 장면이 너무 웃겼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날 전 국민이 주목하는 연쇄살인 사건을 담당해 가고 좀 씁쓸하더라고요. 여기에서 그 살수 있죠. 예. 장석구가 보낸 살수. 이분이 촬영하는 중에 전국적인 그 사건 김길태 사건이 터지잖아요. 예. 근데 배우 그 이분이 김길태 이미지가 되게 비슷해가지고 아우라가 확 생겼다는 얘기를 감독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서 류승범 대사 내가 부탁드립니다. 그거 기억나세요? 네네. 일 좀 잘 합시다. 정만식 배우한테. 그죠. 90도로 인사하면서 부탁드립니다. 그 장면 되게 웃기잖아요. 예. 이게 정확히 자기 형 류승환 감독을 따라한 거라고 합니다.
유승환 감독이 이래요? 이런 식으로 누굴 매긴대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정말 그 완전 매기는 스페셜리스트. 그리고 거기서 또 이것도 있죠. 명목 같은 건 잘 모르겠고 내가 그걸 꼭 좀 검토하고 싶은데 이것도 완전히 자기 형 흉내. 그 류승환 감독님이 나 그거 잘 모르겠고 난 이 장면은 꼭 찍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조연출이랑 되게 많이 스태프들한테 그런데요. 또 승환. 그러니까 이 류승범 배우의 이 부당거래에서의 어떤 그 연기를 보면서 주변의 스태프들이 그렇게 좋아했대요. 자기들 힘들었던 감독을 저렇게 흉내내는데 그게 좀 재밌으니까 어허.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공개 처형한 거네요. 그죠, 유승환 그죠. 감독을. 스태프들은 좋아하고 형은 장면이 좋긴 좋은데 왜 괜히 열받지? 뭐 이런 느낌. 채팅창에 자 이제 누가 양아치지? 근데 정말 자기 형이니까 그 어떤 특징을 어떤 말버릇 어떤 버릇 이런 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캐치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류주양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렇죠. 네. 다음은요. 007님께서 최철기가 자꾸 연락해대고 협박하는 장석구를 불러다가 참교육하는 장면 흙바닥에서 최고였습니다. 흙바닥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먼지 나고 바람 불고 맨손 싸움인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이 장면이 저의 최애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유승환 감독님의 액션씬에서 카메라를 제일 멀리 잡은 장면이에요. 어허. 보통은 굉장히 가까이 잡는데 이거는 멀리에서 이렇게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조인트 까고 막 발로 차고 넘기고 막 그러는 거. 그리고 허리 후리기를 하는데 네네. 상대방 장석구의 발이 하늘까지 올라가요. 싸움 진짜 잘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유도 특채 설정을 여기서 넣었어요. 예. 경찰대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굉장히 리얼한 액션으로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합니다. 예. 참 명장면들이 참 많아요. 정말 많아요. 예. 괜히 다시 보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전 다시 봐도 그 이 장면 유해진 장석구를 이렇게 던지고 저렇게 돌리고 하는 요 액션씬을 실제로 그 만화 액션 연출 공부하려고 다 따본 적이 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제가 퍼트린 연습인데 이렇게 영화를 막 5프레임마다 한 번씩 캡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돈 주고 산 것인 경우에 예. 그거를 하면은 2시간짜리 영화를 딱 그렇게 해놓고 자요. 그러면은 몇만 장의 이제 이미지가 생기잖아요. 그걸 다 그려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액션 시퀀스를 되게 잘 이해하게 됩니다. 예. 네. 자 다음은요. 다음은 방희진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최철기가 장석구와 손을 잡고 가짜 범인을 만든 것을 알게 된 주양 검사는 평소에 친분이 있던 부패한 기자 김기철, 오정세 배우죠. 네. 에게 기사거리와 함께 자신이 받은 시계, 뇌물 시계를 건넵니다. 부패와 부패의 결탁이죠. 아하. 이 부분 제가 오정세 배우의 엄청난 팬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되게 짧게만 나가지고 아쉬웠는데 이 장소 기억나세요? 요정. 이 요정 장면이 생각보다 이 영화에서 되게 공을 많이 들인 장면인 거 아십니까? 그래요? 요리 전문가를 섭외해서 이 위에 있는 요리를 진짜 공들여서 세팅을 했대요. 근데 제대로 먹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요정에서는 오정세 배우가 뭐 이것저것 먹는 거 나오고 거의 안 나와요. 어허. 그래서 먹방으로 기억나지 않고 이 장소만 기억이 나거든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 찍어놓고 나중에 뺀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나중에 잘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은 영화예요. 아쉬웠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요정에 나온 그 음식들 먹는 장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먹었을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술을 이렇게 막 원샷하고 양주를 그런 건 나오고 여기서 꼭 이제 뭔가 얘기와 뭐 주고받는 건 나와요. 네네네. 나 이렇게 쌍스러운 사람 만들 거야? 뭐 이런 거. 예. 그죠. 예. 내가 좀 시간을 안 봐 이러면서. 네. 그렇죠. 네. 아무튼 그리고 그래서 또 아쉬운 게 그거죠. 이 시계를 처음에 봤던 장면. 네. 예. 그쵸. 그 회장에게 봤던 그 식당은 뭘까? 불편해가지고 내가 마음도 못 받아 이러면서 그 시계를 들고 나가는 거기. 예. 거기는 원래는 횟집입니다. 회도 있고 소고기를 화로에 또 셀프로 구워서 먹기도 하고. 거기 횟집인데 예. 횟집인데 이제 화로하고 고기를 세팅한 거예요. 그것도 요리 연구가. 그러니까 요리 연구가가 은근히 이 음식상을 되게 다 세팅을 해줬는데 제대로 보여주기만 하고 먹질 않는 영화죠. 그 장소 훌륭했어요. 그렇죠. 예, 아주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300님께서 보내셨어요. 최철기가 주양 검사 앞에서 옷을 벗고 주양과 김 회장의 골프장 회동 영상을 원본도 주면서 무릎 꿇고 사과하죠. 덕분에 두 사람은 화해하고 최철기의 가족과 동료들이 풀려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으면서도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 아주 잘 만든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원래는 그 황정민 배우가 무릎 꿇고 사죄하는 장면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영화 현장에서 이 유승범 배우가 이제 옷 벗을 일만 남았는데라는 그 대사를 듣고 황정민 배우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옷을 벗는 종류의 아이디어 어떠냐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완전 납작 엎드리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안 난다. 그 느낌이 들어가지고 야, 여기서 만약에 최철기라는 이 팀장이 완전 납작 엎드리는 느낌을 주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다 벗고 속옷만 입고 무릎 꿇는 장면을 그 자리에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굉장한 장면이죠, 여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경찰들이 모두 싫어하는 장면. 가장 1위. 싫은. 그렇죠. 가장 싫어하는 장면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술 한잔 합시다 한 다음에 하고 그렇죠, 다음 장면 이제 대문 끼익 열고 나오면서 아 카리스마 최 팀장 이러면서 대한민국 민주경찰 대단해. 이지방 이러면서 배우를 가죠. 쓸 생각을 하냐? 멋있어 이러면서 가죠. 하여튼 이게 이 장면부터 뭔가 둘이 이제 협력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요. 이쯤에서 이제 또 분의 삶을 얘기를 해야겠죠. 또 분의 삶 뭐예요? 또 분의 삶.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대장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영화의 가장 밑바닥 슬픈 안 좋은 최악의 장면. 최악의 장면. 왠지 이제 맞추실 것 같아요. 어허. 서당계 3년보다 훨씬 오래 보셨잖아요. 또 분의 삶? 이 영화의 또 분의 삶. 또 이 분의 영화의 삶. 가장 최악의 처절한 장면. 최악의 처절한 장면이라면 가장 슬프고 안 좋고 화나고. 진짜 진범이 그 이동석이었다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바로 마동석 배우가 네. 죽는 순간입니다. 그 장면이 정확히 자로잰 듯한 4분의 3 지점이 딱 마동석 배우가 그렇군요. 가슴에서 피를 흘리면서 눕고 동해야 이러면서 이제 울죠. 황정민 배우가 그 장면이 또 분의 3입니다. 마동석 배우가 사실 영화에서 그 이후로 죽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굉장히 죽죠. 비참한 네. 최후를 맞게 되고 얼굴이 이미 죽은 상태로 표정이 없는 상태로 누워 있는 그 대호 네. 거기서 막 울다가 갑자기 그 황정민 배우가 현장을 막 이렇게 바꾸잖아요. 예. 현장을 막 꾸미죠. 칼을 막 이렇게 딱 닦아가지고 봉준호 감독이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오 오열하면서 당황하다가 오열하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칼로 이렇게 시체를 훼손하고 막 현장을 꾸미는 그 장면에서 아하 이 황정민 이 최철기라는 사람의 극단적인 내면 상태와 아하. 변화, 변심, 타락 이걸 다 보여준다 이러면서 봉준호 감독이 부산거래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다. 그러면서 꼽으신 곳입니다. 그게 그렇군요. 4분의 3 또 분의 3입니다. 여기가 또 분의 3이다. 그렇습니다. 예, 좀 멀리서 잡지 않나요? 네, 그렇죠. 여기가 롱테이크를 잡느라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장면이 지미집을 이용해가지고 카메라가 쫙 움직이잖아요. 롱테이크로 한 번에 찍으려면은 동선이 복잡하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되게 어렵게 여러 번 연습하고 해가지고 찍은 그 타이밍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 다음에 또 그 마동석 배우 그 마대호의 그 장례식장도 너무 가슴 아팠어요, 진짜. 정말 힘들죠. 예. 정말 힘들죠, 여기. 자, 그러면 일단 광고 듣고 와서 네. 이 부당거래에 등장하는 가장 나쁜 놈 후보를 한번 발표하고 뽑아보겠습니다. 배성재 텐 찐해타운 오늘은 부당거래 했는데요. 네. 부당거래 속 최고로 나쁜 놈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최고의 악역 네. 후보 1 최철기 반장, 후보 2 주양검사, 후보 3 해동건설 장석구. 그렇죠.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렵습니다. 이 영화가 악역만 나오는 피카레스크 영화라 가지고 고르기 너무 어려워요. 예. 저는 그래도 최철기 반장 같습니다. 황정민 배우가 황정민 제일 배우. 나쁘다. 왜냐면 변화해서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네네. 왠지 더 나빠 보여요. 애초에 나빴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어떤 승진을 위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를 봤을 때 이 사람 완전히 그냥 내려놨구나. 이제 완전히 그냥 최악의 빌런이다. 끝까지 갔구나. 그런 느낌에서 근데 다 나쁜 놈이다 솔직히. 제대승의 류승환 감독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전 개인적으로는 수사부장 천호진. 여기 후보에 없지만. 예. 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나쁜 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러니까요. 또 감정이입이 되는 부분들이 다 부분적으로 있고. 네, 주양 검사도 사실은 미워할 수 없는 면이 좀 있어요. 인간군상들의 어떤 그런 부분이 다 녹아 있어가지고. 대장님은요? 저요? 예. 저는 이제 완벽하게 나쁜 놈만 했던 그 킬러. 이동석. 아니 킬러. 킬러. 예. 이동석 죽이고 그 회장 죽이고. 그죠. 그 사람만 완벽한 악역이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웹툰 작가 최규성님을 닮은 그분. 예? 웹툰 작가 최규성님 왜 있어요. 그분을 끌어들여요? 얼굴 똑같아요. 잘생겼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누구를 할까요? 채팅창에 악의 축은 감독이었다라고 질문 있고. 오늘의 그러면 악의 축 유승환 감독 할까요? 결국은 류승범이 다 얻었으니 류승범이 나쁘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럴 수 있네요. 다 얻은 사람이 나쁘다. 그렇게 할까요? 다 얻으면 왜 나쁜 거예요? 다 나머지들은 다 어떻게 다 잃었는데 나갔으니까. 하나씩 다 잃었지만 불쌍하게 동정표. 나머지들은 동정표. 죗값을 안 치른 사람이 그렇죠. 나쁘다. 그렇죠. 주양 검사가 가장 주양 나쁘다. 검사 어때요? 그럴까요? 그렇게 하시죠. 다 얻은. 네. 자, 주양 검사 나쁘다.
와, 뭔가 얻으면 나쁜 거예요. 그렇죠. 채팅창에 류 감독을 재단으로 올리자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뭐 마녀 사냥 시간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월드컵 할 줄 몰랐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찌네타운 한 주 쉬고 9월 14일 생방송에서 이종범 작가의 인생 영화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인생은 아름다워 다룰 거고요. 그날은 이어서 야근도 있습니다. 호아킨 피닉스 주연의 영화 조커와 함께 할 거니까 두 영화 미리미리 보고 오시고요. 다음 주는 찌네타운 대신에 로켓펀치와 프로듀스 1077을 진행합니다. 이종범 작가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크리스토퍼의 맷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야한 꿈 꾸세요.